옛날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마법의 백조가 사는 아름다운 호수가 있었습니다. 그 호수는 에메랄드 같은 물빛과 주변을 둘러싼 울창한 숲 덕분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곳이었죠. 하지만 백조를 본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백조는 사람들이 잠든 밤에만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을에는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리는 호기심이 많고 용감한 소녀였습니다. 한밤중에 자신의 창문을 통해 이상한 빛이 반짝이는 것을 본 마리는 그 빛의 근원을 알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몰래 방을 빠져나와 어두운 숲을 지나 호수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정말로 신비로운 백조가 있었습니다. 백조의 깃털은 달빛을 반사하며 환상적인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백조는 단순한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는 왕자를 저주로 붉은 악마가 만든 형체를 가지고 있었죠. 백조에게 다가간 마리는 그의 쓸쓸한 눈빛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물었습니다. 왕자는 조심스레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한때 그는 번영한 왕국의 젊은 왕자였지만 탐욕스러운 백작의 음모로 인해 현재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작은 왕국을 지배하기 위해 왕자를 백조로 만들고 그를 호수로 추방한 것이었습니다. 마리는 왕자를 돕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현명한 노인을 찾아가 자문을 구했습니다. 노인은 예언을 통해 왕자를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릴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수한 용기에 물건으로 악마를 물리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마리는 자신의 용기를 증명할 때라 생각했습니다. 며칠 동안 그녀는 백조와 함께 힘을 모아 마법의 물건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번의 위험한 상황을 지나 마침내 호수 밑바닥에 숨겨진 반짝이는 보석을 발견했습니다. 그 보석은 바로 왕자를 저주해서 풀어줄 수 있는 열쇠였습니다. 마리는 용기를 다해 보석을 움켜잡고 백조의 몸에 살짝 대었습니다. 그러자 백조의 몸이 따뜻한 빛으로 둘러싸이며 점차 인간으로 변해갔습니다. 이는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왕자는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오면서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당신의 용기가 없었다면 나는 영영 이 모습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마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두가 행복해진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마을 사람들은 되살아난 왕자와 마리의 이야기를 듣고 기적을 축하했습니다. 왕자는 왕국으로 돌아가 악마와 백작을 물리치고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전해졌고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용기와 손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교훈을 주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포도밭이 펼쳐진 작은 마을에 알퐁스라는 이름의 어린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알퐁스는 호기심이 많고 모험을 사랑하는 아이였지요. 그의 부모님은 바쁘게 포도밭을 돌보느라 알퐁스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알퐁스는 마을 주변을 돌아다니며 자연과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알퐁스는 평소처럼 들판을 걷다가 눈부시게 아름다운 나비를 발견했습니다. 그 나비는 보통의 나비와는 달랐습니다. 금빛 날개에 다양한 색이 무늬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알퐁스는 그 나비를 따라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나비는 바람처럼 빠르게 이동하며 알퐁스를 숲속 깊은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숲속에 들어서자 알퐁스는 자신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신비로운 공간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에는 색색의 꽃들이 만발해 있었고 물방울처럼 맑은 샘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알퐁스는 마치 꿈속에 있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나비는 샘물 위를 날아다니다가 한 곳에 멈췄습니다. 그곳엔 마법사의 작은 집이 있었습니다. 집에서 나온 마법사는 알퐁스를 보자 친절하게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안녕, 어린 소년. 나는 이 숲을 지키는 마법사야. 내가 나의 종을 따라 이곳에 올 줄은 몰랐구나. 나비는 세상의 아름다움과 자연의 조화를 상징한단다. 알퐁스는 마법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숲의 존재 의미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마법사는 알퐁스가 자라는 데 필요한 지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 숲은 너희 마을뿐 아니라 세계의 여러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단다. 내가 자연을 존중하고 그 속에서 균형을 배운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야. 그 후 마법사는 나비가 다시 날개를 펄럭거리자 사라졌고 알퐁스는 마을로 돌아가기 위해 숲을 빠져나갔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알퐁스는 그날의 경험을 잊지 않고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법을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라서 마을의 지도자가 되었고 포도밭을 돌보는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여 모두가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이끌었습니다. 알퐁스의 이야기와 그의 나비는 지금도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며 자연의 중요성과 그 속에 담긴 삶의 지혜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루미에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루미에르를 매우 아끼고 사랑했지요. 루미에르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그녀의 손길로 꽃이 피어나고 잎이 무성해진다는 것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루미에르를 봄의 요정이라 불렀어요. 어느 날 할머니가 루미에르에게 얘기했어요. 루미에르야, 마을 밖숲에는 위험한 마녀가 살고 있다는구나. 절대 그곳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단다. 그러나 루미에르는 자꾸만 그 숲에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녀는 숲이 어떤 모습일지, 그곳에 사는 마녀는 과연 어떤 존재일지 알고 싶었지요.
어느 가을 아침, 루미에르는 할머니의 경고를 무시하고 숲을 향해 걸어갔어요. 숲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나무들은 금빛으로 빛나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지요. 루미에르는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주변이 어두워지더니 어디선가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구냐? 내가 왜 내 숲에 들어왔느냐? 루미에르가 두려움에 떨며 뒤를 돌아보니 오래되고 주름진 마녀가 서 있었어요. 하지만 그 마녀는 루미에르가 생각한 것처럼 무섭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슬픔 어린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루미에르예요. 소녀가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저는 그냥 이 숲이 궁금했어요. 마녀는 놀란 듯이 루미에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숲에 들어온 자 중에 너처럼 용감한 아이는 처음이구나. 마녀가 중얼거렸어요. 그러니 내 이야기를 들어주겠니? 루미에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녀는 말했습니다. 옛날에 나는 이곳의 마녀가 아니었어. 나는 이 숲의 강력한 수호자였지.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숲과의 계약을 맺고 이 모습이 되어버렸단다. 그녀는 오래전 강력한 주문이 숲에 소중한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했지만 그 대가로 그녀는 숲을 떠날 수 없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루미에르는 말했다. 마녀님,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마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대답했습니다. 숲의 진정한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순수한 마음과 희생정신이 필요하단다. 내가 이 숲의 또 다른 수호자가 되어준다면 우리는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을 거야. 루미에르는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자연을 다시 한번 꽃피우기로 결심했어요. 그녀는 마을로 돌아와 소문을 퍼뜨렸고 마을 사람들은 다시금 숲에 대한 경의를 표하게 되었지요. 숲은 루미에르와 마녀 덕분에 다시금 아름다움을 찾았고 이제는 마녀도 숲속의 평화로운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루미에르와 마녀는 매년 봄마다 숲을 가꾸고 보살피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의 손길로 숲은 한층 더 아름다워졌고 사람들은 더 이상 마녀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죠. 숲의 전설은 마을의 소중한 이야기가 되었고 루미에르는 모두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녀와 함께 평생 행복하게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여전히 프랑스의 어느 숲 속에는 루미에르와 마녀의 이야기와 함께 그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순수한 마음과 사랑이 결국에는 저주와 두려움을 이겨낸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 리옹의 근처에 수많은 전설과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이어져 오는 거대한 누에 나무숲이 있었다. 이 숲은 마을 사람들에게 마법과도 같다고 여겨졌고 특히 밤이 되면 눈부신 불빛과 이상한 소리로 가득 차기 때문에 저마다의 상상력에 따라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내었다. 이 숲에는 특별히 용감하고 호기심이 많은 소녀 클로디아가 살고 있었다. 클로디아는 항상 새로운 것을 탐험하는 것을 즐겼고 마을의 신비한 이야기를 실제로 확인해 보고 싶어 했다. 그녀의 할머니는 언제나 클로디아에게 누에나무 숲의 마법을 이야기해 주었다. 누에나무의 중심에 다다르면 당신은 가장 소중한 것을 찾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전설일 뿐이라며 마을 사람들은 말하곤 했다. 어느 밝은 여름날 아침, 클로디아는 결심했다. 그는 이 무성한 숲으로 홀로 들어가 전설 속의 그 중심을 찾기로 마음먹었다. 클로디아는 여행 준비를 하고 나서 사랑하는 동생에게 작별을 고했다. 곧 돌아올게, 그리고 너에게 마법 속 이야기를 들려줄게 라고 말하며 미소 지었다. 숲으로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다양한 동물이 사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 새들은 지저귀고 작은 초원에 동물들이 그녀 주위를 뛰어다녔다. 클로디아는 계속된 여정 속에서 여러 가지 마법의 순간을 경험하게 됐다. 다채로운 빛깔의 나비들이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기도 했고 자신이 마치 꿈속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깃들자 클로디아는 신비로운 빛을 따라가게 됐다. 그 빛은 마치 클로디아를 위한 길잡이처럼 보였다. 길고 긴 여정을 걸은 끝에 그녀는 마침내 누에나무 숲의 중심에 도달했다. 그곳에는 거대한 누에나무가 우뚝 서 있었고 나무의 껍질은 황금빛으로 빛났다. 클로디아는 두근거리는 심장을 안고 나무에게 다가갔다. 그때 나무가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했다. 어서 오렴. 용감한 클로디아, 나는 이 숲의 수호자이며 내가 여기에 온 이유를 알고 있단다. 클로디아는 놀랐지만 침착하게 물었다. 전설 속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란 무엇인가요? 나무는 미소 짓듯이 말했다. 그것은 바로 내 자신과 너의 용기란다. 본래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자신을 믿고 나아가는 힘이지. 클로디아는 그 말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용기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됐다. 클로디아는 매일매일을 진정한 자신을 찾는 용기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리라고 결심하며 마을로 돌아갔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누에나무 숲의 전설이 그저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사실에 놀라며 진정한 용기와 믿음의 힘의 경의를 표했다. 클로디아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모험을 떠났고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꿈을 전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서는 여전히 누에나무 숲의 전설이 회자되며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고 있었다.